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냉동 냉장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규모도 크고 또 기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오늘 전해주시죠. 네. 보통 전국적으로 냉동 냉장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한 개의 품목만 저장하는 시설로 한정됐고 평균적으로 영하 20도까지 화물만 보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천 송도 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설 냉동 냉장 화물 보관 시설은 한 개의 품목이 아닌 다양한 품목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하 85도의 화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드체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콜드체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생선, 야채 등을 냉동 저온 상태로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말하고요. 클러스터라는 단어는 이 뜻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사람, 동물들의 무리 아니면 작은 열매의 송이를 뜻하는데요. 즉,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직역을 하자면 냉동 냉장 화물 보관 시설이 모여져 있는 무리 또는 냉동 냉장 화물 보관 시설이 여러 개 모여있는 송이 이렇게 뜻이 됩니다.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국적으로 냉동 냉장 화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한 개의 품목만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인천 송도에 들어설 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설 콜드체인 클러스터엔 육류와 생선 등 다양한 품목을 저장할 수 있고요. 매우 낮은 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급속 냉동 화물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콜드체인 클러스터의 다양한 품목들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껏 인천에는 냉동 냉장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없었던 겁니까? 네. 2018년 기준으로 경상도 지역에 있는 냉동 냉장 시설을 살펴보니까 360개나 됐는데요. 전국과 비교해서 45%를 차지했습니다. 이 360개나 됐는데 인천은 27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냉동 냉장 시설은 초저온 급속 동결되는 시설도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부산항의 규모가 제일 큰데요. 이 때문에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냉동 냉장 화물을 급속 동결하는 능력도 가장 좋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부산시가 냉동 냉장품을 급속 동결하는 능력 측면에서 전국 기준 약 33%의 점유율을 보였는데 인천은 3%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인천이 엄연히 국제공항과 함께 인천항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인데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냉동 냉장 화물을 보관할 시설이 부족했던 거죠. 이 때문에 인천항이 있는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좋은 냉동 냉장 시설인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다양한 그런 그 품목이라는 게 어떤 제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게 다양한 품목이죠? 예를 들어서 참치 있잖아요. 네. 우리 많이 이제 먹는 그 음식인데 이 참치의 경우 영하 60도의 보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인천에는 이 보관 시설도 없고요. 따라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지도 않았는데요. 네. 여태껏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됐는데 이 부산항에서 육로를 통해서 냉동 탑차로 오죠. 냉동 탑차로 수도권까지 와서 수도권에서 이제 인천까지 옮겨져서 시중에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인천항에서도 참치가 수입돼서 콜드체인 클러스터에 보관되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보다 더 발전된 게 뭐냐면요. 단순히 육류, 생선류만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백신까지 보관하는 기능도 들어가는데요. 아, 백신. 네네. 네. 송도에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바로 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바로 콜드체인 클러스터에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수입과 수출입이 이 송도가 좀 더 바이오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예. 바이오 의약품은 영하 40에서 70도, 백신은 영하 70에서 80도의 초저온 보관 시설이 필요한데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영하 85도의 물품까지 보관 가능하니까 충분히 백신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나저나 좀 벗어나는 이야기 하나 좀 드려도 됩니까, 백승재 기자님? 네네. 요새 참치캔 혹시 드셔보셨어요? 요새 나오는 거? 요새는 먹어보진 못했네요. 아니 참치캔 안에 이렇게 네네. 이렇게 기름이 다 이렇게 함께 기름하고 참치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름이 좀 맛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옛날에 그 참치캔 그 맛이 있는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기름이 맛이 왜 그 맛이 아니고 밍밍해졌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네. 이 참치캔에 기존에 들어있던 그 기름이 뭐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체에 되게 좀 유해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새 또 이 참치를 또 어린 아기들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을 조금 더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바꾸다 보니까 그 맛이 됐다. 다른 좋은 기름을 썼다 이러는데 저는 좀 몸이 좀 안 좋은 건지 옛날 그 기름이 좀 그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요즘도 뭐 맛있고요. 네. 자, 갑자기 뭐 참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은 네네. 궁금한 게 이 네네. 마이너스 85도, 그러니까 영하 85도의 그 냉장품을 보관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엄청난 그런 그 전력이 또 필요할 것 같잖아요. 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어떻게 가동할 계획이죠?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이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업체는 업체 이름이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인데요. 왜 이렇게 길어? 매우 베스타 깁니다. 예. 바로 이 컨소시엄의 주간 업체가 EMP 벨스타여서 그렇습니다. 보통 컨소시엄 이름이 이제 주간 업체 이름을 따는데, 근데 이 업체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펀드 매니지먼트 기업인데요. 컨소시엄은 이 EMP 벨스타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리고 한국초조원 이 업체 등으로 구성됐는데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5,220억 원을 투자해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짓고 연간 29만 톤의 냉장 화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육각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엄청난 양의 냉장 화물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이 때문에 많은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요. 대신 액화천연가스, 즉 LNG로 시설을 가동할 계획인데요.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두 가지 타입의 부지로 나뉘어서 조성되는데 총 23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이 12만 제곱미터인데요.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직접 개발을 하고 경기도 평택 오성 산업단지에 있는 EMP 벨스타의 지주사인 한국초조원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B타입 부지는 11만 제곱미터인데 냉장 물류기업이 들어오는데 최대 6개 업체가 입주합니다. 여기에서 A타입과 B타입 모두 LNG 냉열을 활용해서 냉장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콜드체인 클러스터 착공은 오는 6월이고요. 2024년 완공해서 2025년 운영하게 됩니다. 여하튼 뭐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뭐 투자도 하고 하니까 또 완공 또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고요.